자, EM 플러스가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이유는 감사 보고서 상의 감사 의견이 의견 거절임이 공시가 되면서인데, 자, 이 의견 거절은요 상패 사유이기 때문에 동사 주권에 대해서 상패 절차에 따른 진행이 이어진다. 정리매매가 나오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내용만 확인을 하시고, 자, 뭐라고 판단하겠습니까? 이거 끝났다. 어차피 정리매매가 진행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대응은 자,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라고 단정 지어놓고 대응하시는데, 자,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요, 자, 이의 신청 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의견 거절에 대해서 자, 이의가 있다. 이 의견 거절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거래가 재개가 되는 흐름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시한이 언제입니까? 4월 28일까지다. 시간 널널하고요. 결과적으로 EM 플러스 제가 분명히 이런 상황을 염두해서 자,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거 오래된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시간이 여러분들 6시 20분입니다. 20분이고 그나마 장이 진행이 되고 있을 당시에 채 3시간도 되지 않은 4시간도 되지 않은 3시간 전에 뭐라고 했는지 짧게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이 다음 스텝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미리 말씀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강조 드리는데, 자, EM 플러스 감사 보고서 제출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뭐다? 오늘 시간 외에서 뭐야? 거래 정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자, 매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매도하셔도 좋습니다.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여기서 매도하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도 자, 내가 지금 손실이 마이너스 80%, 70% 이런 상황인데 매도로 해서 손실 확정지라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 분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은 지켜보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오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각오하라고. 주가 떨어질 수 있다. 왜? 거래정지 나오면은 당연히 거래 재개됐을 때 주가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거래정지 무서우신 분들은 매도하셔도 좋습니다. 매도하고 다시 저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가정이 기산이 끝나신 분들은 자, 매도하고 다시 저점 잡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말씀을 자, 매도하고 다시 저점 잡자. 근데 저점은 사실상 거래가 재개돼야 잡는 건데 거래가 어떻게 재개될 거라고 확신을 하냐. 자, EM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상 뭡니까? 예. 기업적 가치로는 거래가 재개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예, 맞지만 결과적으로 이 EM 플러스는 제가 옛날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 결국에는 재탕 뉴스로서 계속해서 개인들을 괴롭힌다. 물량을 떠넘기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지난해 5월 달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 거의 첫 번째 영상이에요. 네, 첫 번째 영상에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좀 간단히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 5월 무조건 놓치면 후회합니다. 전량 매도해야 됩니다. 자, 이 5월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런 변동성 그나마 여러분들이 4,000원에 매도를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이게 왜 나왔습니까? 자, 이 당시에도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었던 EM 플러스의 12 물량이 대량으로 전환되는 시점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민 물량을 자, 매도하기 위해서는 뭐다? 변동성을 만들면서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개인들은 상승하는 종목에서 뭐한다? 자, 거래량 터트리는 매수를 가담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흐름 나올 수밖에 없다. 그나마 4,000원에 매도할 수 있는 기회 분명히 들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못 잡으신 분들을 위해서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자리에서 또한 뭐다?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기업적 가치가 아니라 아직까지 정리하지 못한 시민 물량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EM 플러스가 지금 현재 얼마만큼의 물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가장 최근의 분기 보고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면은 자, 시비를 엄청나게 많이 발행을 했고 자, 가장 최근에 이 보고서에서조차 아직까지 전환되지 않은 물량이 1,000만 주 가량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시반 시비를 전환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전환 청구 기간이 자, 올해부터였기 때문에 전환 가능 기간이 되면서 전환했는지 공시를 확인해 보니까 그게 없어. 그 말은 뭐예요? 아직까지 이 물량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전환 가액을 볼게요, 여러분들. 얼마입니까? 제일 싼 게 3,555원이다. 그 말은 이 3,555원 밑으로 주가가 떨어진 상황에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고 해서 지금만큼 전환가액이 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전환가액이 조정된다고 하더라도 총액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의 흐름을 만든다는 겁니까?
전환가액이 떨어지면은 당연히 전환 가는 주식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총액은 합쳐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천만주가 전환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섞여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전환가액을 하방으로 조정시켰다라면은 전환 가는 주식 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다. 천만주 이상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만주 넘는 물량을 팔기 위해서는요, 거래량이 동반돼야 되는데 주가가 떨어진 상황에서 거래량 동반된다고 해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길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평균 단가를 낮추는, 왜? 이 3,500원짜리 12 물량을 주가가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아무리 주가를 올리려고 하더라도 3,000원 이상 올리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평균 단가를 낮추는 대응을 얘네들은 미리부터 준비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네들이 뭘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의 신청을 통해서 거래가 재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직 팔지 못한 손실이 너무나도 크고 밑에서 매집을 했던 것을 확인해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자 본인들의 매출이 나오고 있음을 강조하는 공시를 최근에 내보낸 것 자체가 뭡니까? 자, 존속을 할 수 있도록 이의 신청의 근거를 만들어가고 있던 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 정지가 풀릴 수 있는 상황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데, 자, 그런데 정말 우리는 지금 현재 상황 당연히 좋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 거래 정지가 확정이 되고 상장 폐지 수순을 밟는다라고 확정이 되고 난 뒤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는 정말로 자, 상패 수순을 밟고 정리매매가 들어간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정리매매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만데? 이거 여러분들 단순히 바로 진행될 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이화전기라는 종목이 있죠. 이화전기가 거래가 정지가 되고 이번에 상패가 확정이 됐는데 거래 정지 언제 됐습니까? 23년도에 됐어요. 23년도 3월 달에 거래 정지됐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아직까지 상패를 안 당하고 이제 정리매매가 시작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사실상 이화전기가 2년 동안 거래정지 상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전에 뭐라도 할 수 있는 거 해봐야 되고, 자, 정리매매 들어가면은 여기서부터 그냥 공 하나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주가는 500원이지만 정리매매가 시작되면은 그냥 50원부터 시작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정리매매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정리매매를 하기 전에 물론 500원까지는 못 받을 수가 있겠지만 이의 제기가 안 받아주신다고 했을 때 최악의 상황에서 자, 장외 거래로서 그나마 300원에 2년이라는 기다림 필요 없이 내가 수요를 구해야 되는, 내가 공급이고 내가 수요를 구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이렇게 팔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반드시 이것도 해야 돼요.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 이의 신청이 진행이 되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고, 두 번째 정리매매가 가기 전에 장외에서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고, 세 번째가 뭡니까? 결국에는 정리매매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매매 준비할 게 뭐가 있냐 하시겠지만 정리매매에서 세력들이 아직까지 물량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를 엄청나게 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도 최대한 비싸게 팔아서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대응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에 맞는 대응을 모두의 염두에 두고 맞춰 나가서 대응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일일이 대응을 도와드리기 좀 힘들고, 자, EM 플러스 주주분들만을 위한 자, 소통방을 빠르게 좀 개설을 해서요 모두 다 모셔놓고 일괄적인 대응을 좀 도와드릴 건데, 자, 대응 필요하다 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소통방 입장하시는 방법은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께 이제 답장 드리면서 입장할 수 있는 방법 상세하게 좀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자, 010-4920-8706번 이게 제 개인 번호입니다. 이쪽으로 EN이라고 EN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두시면은 지금부터 나오는 과정 모든 대응, 자, EN 플러스 회사에 당연히 연락을 해봤습니다. 연락 안 받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내일 일단 거래소에 통화를 해보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EM 플러스가 작년에는 적정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만약 이 회생 절차를 신청한다라고 했을 때, 자, 회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자, 7월 달에 뭡니까? 유예 기간을 준다라는 게 이미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자, 회생 절차가 굳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뭐다? 거래가 재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거래가 재개되는 상황까지 이 세력들의 플랜에 들어가 있다라면은 세력들은 뭡니까? 거래가 되는 재개되는 순간에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 낼 것이다. 왜? 지금 어차피 올라가려고 하더라도 이 감사 보고서라는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는 주가를 올릴래야 올릴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 하지만 이게 악재가 해소가 되면서 주가를 누르고 있었던 압박감이 사라지게 되면은 그 상승 탄력만으로 주가 올라갈 수 있고, 그 구간에서 뭡니까? 바닥에서 매집했던 물량 플러스 12인 물량 엄청나게 많은 거, 그거 정리를 하려고 할 것이다. 누가? 세력들이. 우리가 가장 바라야 되는 시나리오는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이 거래가 재개되는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고 맹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리스크를 관리하시려고 하실 분들은 오늘 뭐하라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위에서 매도하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거래가 정지되기 전에도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지만 매도하지 못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을 위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께 맞춤 대응은 힘들 것 같아요. 워낙 봐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 입장을 하시면요. 누구든지 편하게 모든 내용 공유할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편하게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비용 발생하는 건 전혀 없고 편하게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입장하시면은 바로 EM 플러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향성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함께 대응하실 분들께서는 편하게 이용을 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은 보다 많은 분들과 이런 대응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추가적인 내용이 있게 되면요. 영상 늦게라도 제가 업로드 할 테니까 다음 영상에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